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는 위법하다라고 결론이 났는데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근거로 삼았었던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 건 아니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이 조치에 따르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굴복한 게 아니라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 대신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상호관세 15%는 철폐가 되는 대신에 동률인 15%로 임시 관세를 부과하게 된 거죠. 조삼모사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무역법 232조에 근거해서 부과했었던 자동차랑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새롭게 부과되는 15% 임시 관세에는 자동차나 의약품, 특정 전자제품이나 항공우주 제품들이 포함되지는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품목관세랑 중복해서 부과하지는 않겠다라는 거라서 이 부분 좀 착오가 없어야겠고요. 일단 관세에 있어서는 뉴욕 증시의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차원으로 보고 마감했는데 우리도 지수의 영향보다는 개별 섹터 영향을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발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번 주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였죠.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고요. 더불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안도 바로 내일 최종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각각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던 이벤트라서 뉴스에 세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차례차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썰전 풀러 가보시죠. 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퍼스트프레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를 다 지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한 기둥은 관세인 것 같고 한 기둥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야간 선물도 2%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수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섹터별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임시 관세는 아직까지 뭔가 부과 안 될 수도 있다, 중복으로. 이런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은데 확실히 믿을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 말을. 지금 사실은 예. 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이 관세에 대한 대응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섣불리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가닥에서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려를 자아냈다기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던 부분들 큰 틀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이제 상호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 이제 좀 이 미국 지금 현재 행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일관적으로 진행했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큰 틀은 좀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설사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판결을 내더라도 플랜 B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시피 네. 그 플랜 B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지금 나오고 있는 122조, 301조, 232조 이런 어떤 대체 법안들에 대한 이런 그 관세 부과는
아마 이어지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또는 이제 그 품목별로 네. 조금 이제 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자동차나 부품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뭐 상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는 지금 남아 있죠 여전히.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위험 요소가 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품목 관세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별 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301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122조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시 왕편이고 301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품목별로 확실하게 이제 그 조사를 끝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역 상대국에다가 뭔가 좀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정해서 이제 아주 그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차별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50%의 관세가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뭐 크게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301조에 대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게 제일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관세율은 동일한 겁니다. 15%니까. 다만 그 관세를 매기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어떤 법조항으로 하는지 그 명목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라고 분석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쪽에서 뭐 SL 화신도 흐름이 좋았고요. 최근에 막 철강, 현대제철도 신고가라서 저는 혹시나 미리 움직인 건 아닐까 했는데 이게 막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일 거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제 관세 때문에 움직인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뭔가 그 대형주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패시브 수급이 어디가 이제 좀 덜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그쪽 섹터들이 지난주 특히 이제 목요일이라든가 금요일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면 현대해체 같은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수급적인 논리지 관세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만 하더라도 이 관세 이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도 몇 번 예상을 했다가 어긋나고 예상을 했다가 어긋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먼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연관 짓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지난주 중반에 뭐 현대 오토웨브 같은 종목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화신이라든가 SL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관세와 연관을 짓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향후에 뭐 지금 일단은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뭐 주말 동안에 나온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뭐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이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나 철강은 수급적인 영향이었네요. 전 너무 놀랐어요. 이걸 미리 알고 간 건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콕 집어서 언급을 했었던 전자제품, 반도체가 될 수 있겠죠. 의약품, 우주항공 제품은 임시관세 일단 면제로 전해졌습니다. 기한이 15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짧긴 합니다만 그럼 반도체, 바이오, 방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단은 이 상호관세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세수가 또 펑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상한 것만큼의 세수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채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뭐 품목관세로 메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쪽에다가 고율 관세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뭐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막상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관세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결국은 그들의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엄청난 그 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율 관세의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세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다른 그 압박 수단을 굉장히 강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뭐 대미 투자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그렇죠.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내에다가 그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이미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한테도 이런 투자 압박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주요 교역국 상대로 불공정 무역 조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AI 패권이랑 반도체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로 바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한미 협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마치 일본과 대만처럼요. 자, 그러면 결국 키포인트가 좀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지난 거래일이었죠.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5% 급등하길래 삼성전자 그동안 갈 때 못 갔던 분이 올라갔나 싶었는데 공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블랙록이 매수를 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5%나 올랐더라고요. 이걸 기점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아직도 멀었다, 저평가됐다라는 게 중론으로 딱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SK하이닉스만 저평가가 된 건 아니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더 저평가가 된 건 삼성전자일 거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블랙록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을 SK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제일 비중이 높은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E&A, 또 이제 또 몇 종목이 더 있는데 블랙록이 5% 이상 보유한 종목이 우리나라 한 1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새롭게 이제 그 안에 리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하루에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의 흐름이 여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일종의 그 재료가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급반등이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좋아서 오른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재료가 좀 이제 재료에 반응을 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사실 지금 저평가 구간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찬가지고 여전히 뭐 글로벌 피어 그룹과 대비해 봤을 때 싸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늘 보고 있었던 20만 원과 100만 원 고지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는 가능한 영역일까요? 사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죠. 이제 분할 매수, 그러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문제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매수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0만 원을 사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을 사신 분들과 15만 원 사신 분들과 19만 원 사신 분들은 달라요. 10만 원을 사신 분들은 이미 2배의 수익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뭐 더 싸게 사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2배의 수익률을 기대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 보세요, 각각? 일단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라운드 피겨는 넘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 원과 10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1분기 실적이 정말 그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 삼성전자 뭐 30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검증의 잣대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준다라면은
전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면은 네. 이익 전망치라든가 주가 전망치가 계속해서 업사이드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이제 우리가 추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 실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죠? 주가의 가치를 탄탄하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 중에 베이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죠. 여기도 좀 셈법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원전이죠. 대미 1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단번에 그 무겁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을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영역일까요? 사실 이제 뭐 이번에 그 미국과의 그 협상이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예. 가장 떠오르는 쪽이 원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그 경험하고 기자재 경쟁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미국이 당연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최우선 순위에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내에 어떤 그 원전이라든가 SMR 또 이제 뭐 대형 송전망 이런 쪽에 지분 투자라든가 금융 패키지 형태로 참여할 경우에 뭐 건설이라든가 장비 수출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장기적인 어떤 운영이라든가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원전주들은 여전히 저는 뭐 네. 올해에는 가장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업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10만 원 돌파했는데 사실은 현대건설이나 또는 이제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그동안 소외가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1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지만은 막상 상승의 폭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원전 관련해서는 가장 탑픽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원전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대형주는 여념이 없고요. 중소형 단에서는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자라고 기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전 조선은 다 아는 반대요. 뜻밖의 섹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석유화학 쪽인데요. 석유화학해서 어디가 갔지 하고 보니까 뭐 흥구석유나 이런 기업들을 이랑 관련해서 움직였다 쳐도 SK이노베이션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예. 뭐 지난주에 움직였던 거는 유가하고 연동이 그래요? 됐다는 부분이 제일 커요. 사실은 유가와 연동이 뭐 그 S-오일도 그렇고 네. 사실은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결국 앞에서 이 흥구석유라든가 이런 종목들과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비슷해. 상승은 그 재료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석유화학 그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사실 대미 그 투자와 관련돼서 좀 떠오르고 있는데 네. 미국 측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석유화학 투자를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자국 내 어떤 값싼 CL가스 원료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석화 사업을 갖다 키워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텍사스라든가 루이지애나라든가 이런 지역이 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석유화학 그 기업 입장에서도 현지 플랜트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가 또 이제 EPC 참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가능한 그런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 이게 구체화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단 말이죠. 사실 이 롯데케미칼이 왜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되냐 보면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2019년인데 루이지애나 석유화학 그 공장을 준공한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때 롯데케미칼하고 미국의 웨스트렉스하고의 합작법인인데 여기다 3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미국이 해외 투자에 그러니까 그 본국에 대한 투자를 막 그렇게 지금처럼 압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31억 달러라는 부분이 트럼프 일기 미국에 대한 해외 투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된다라면은 역시 한번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저는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미국 투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또 이제 일어나고 중국 업체들의 어떤 지금 이제 그 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주가가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그런 그 재료들이 좀 더 강하게 주가에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매력도로 따지면 막 별 5개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조금 있는 석유화학인 것 같고요. 그럼 조선이 대장이잖아요. 조선이 투자 비중도 제일 높고.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리스랑 같이 계약을 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안에서 탑픽은 요즘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하나오션이랑 HD 라인이었는데 막 케이프 같은 기업들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기자재주들의 강세는 뭐 네. 그거는 이제 조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메이저들이 올라오면은 그 어떤 기자재들은 동반에 상승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예.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것들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부분. 이번에 이제 그 해양 행동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사실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익의 사이클, 수주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고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글로벌 해운사들이 LNG 운반선의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리스 탱커의 대형선사라고 볼 수 있는 TEN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현대 HD현대중공업하고 두 척, 또 이제 옵션 두 척, 그러니까 맥시멈 4척까지 가능한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한 계약이 이제 막바지 조율 단계고 뭐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또 현대상업모중공업이라든가 계속해서 지금 계약이 이제 거의 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지금 올해부터 이제 LNG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그러니까 조선업종은 다른 거에 다 떠나가지고 물론 이제 이 부분 미국하고의 어떤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본격화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어떤 실적의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최근에 빠졌던 부분은 4분기 HD현대중공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미스가 났잖아요. 뭐 이제 그 성과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여기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 향후에 말씀드린 LNG 사이클 여기다가 미국과의 협력 진행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금년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스카 이외에 LNG 프로젝트라는 것들, LNG 수주에 대한 구체화가 되는 원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탑픽이었고요. 끝으로는 국내 정책 관련한 모멘텀도 한번 짚어보면서 갈게요. 내일 뭐가 많이 됩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워낙 둘 다 관심이 높았던더라. 일단 지주사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어느 정도 뭐 국회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가 가장 네.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금융주라든가 특히 이제 뭐 증권사라든가 보험. 이런 쪽의 그 상승세가 엄청 올랐죠.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좀 후발주 쪽으로 지금 이제 또 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이미 좀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제 그렇죠.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지금의 흐름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일 막상 또 이제 결정이 됐을 때는 이런 관련 업종들의 세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금융주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지주사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들도 많고 네. 역시 이제 그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수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좀 부각이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지금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건데 또 좋은 제3의 해안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거 가장 주목하고 계실 건가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제 그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예요. 저는 이제 뭐 이 부분이 이제 뭐 지금 선물의 분위기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ETF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5,800을 지난주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6,000선이 어느 정도 목전에 왔단 말이죠. 네. 결국 이제 이러한 라운드 피겨 지수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단기 경계 심리가 또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고점에서의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주 나타났지만 결국은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네.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관세가 부디 우리 시장의 하락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